네. 자, 318쪽 이어서. 자, 간단하게 지금 허가 대상 1번에 무엇인지를 보셨는데요. 그 아래 방가로 2번 보시면 원칙적 허가 의무.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축의 건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 허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줘라. 박스는 허가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보시면 1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국회법 64조 규정에 위배되면 허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위배되면. 이게 아까 그 도심기 시설 부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정인데 여기에 적합해 허가 나오지 위배되면 허가 안 나온다. 2번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나옵니다.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몇 층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층까지. 가설 건축물을 너무 화려하게 어떻게 4층, 5층, 6층 못 짓는다는 거예요. 3층까지, 3층 이하, 3층 이하로 허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할 때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1, 2, 3, 4번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참 어렵게 적어놨어. 어렵게 규정해놔서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 그죠? 응? 이게 허가받을 수 없는 기준이면서 다시 3번의 동그라미 1, 2, 3, 4번은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 안 나온다. 또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중에서 한번 이제 2번 보세요. 전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그러니까 허가 대상은 3년 이내에서 층수는 3층 이하에서 허가받는 기준에서 보시면 3년 이내 3층 이하입니다. 그럼 신고 대상을 보실까요?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외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등 여기서 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 그 아랫줄 시장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라. 대부분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도 방가로 2번에 신고해야 되는 가설 틀의 존치기간은 3년 내로 한다. 역시 3년 내입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다 3년은 똑같아요. 3년을 넘기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3년 이내. 거기다가 이제 허가 대상은 따로 3층 이하 제한까지 따로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방가로 2번에 신고 대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볼 건 아니고 대부분의 가설 건축이 여기 들어갑니다. 견본주택 포함해서. 됐고요. 됐고 넘겨보세요 또. 자, 그러면 이제 강론 파트 들어갑니다. 323쪽에 강론 파트. 3장부터 나오는 얘기, 대지 밑으로부터 쭉 나오는 거.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아주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 어렵긴 하면 거의 못 맞추고 맞출 수 있는 거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도로 개념이. 자, 우리 도로 개념이 왜 나오냐면은 건축법에서 유명한 얘기,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 대지가 있다라면 이 도로에 접해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드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지도로 관계거든요. 접하는 관계. 이것 때문에 이제 도로 개념이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건축법에서 이제 이런 규정으로 도로 개념이 뭐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원칙과 예외 둘 다 원칙부터 보시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람 외에 자동차 둘 다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원칙적 도로 너비는 4m입니다. 다른 예외 있을 수 있지만 도로 너비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이 4m 이상은 되어야 된다. 4m 이상. 자, 여러분 도로 너비는 왜 4m가 될 것 같아요? 차가 교차는 돼야 되니까. 최소한 도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차가 교차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차가 가는데 2m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폭이랑 조금 여유 생각해서 2는 4.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예정도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직 예정 도로는 건설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건설될 예정인 도로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곧 건설이 되면 그 도로를 통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정 도로까지 포함을 합니다. 어떤 도로를 또 얘기하느냐? 동그라미 1, 2번. 동그라미 1번처럼 국계법이나 도로법 등 각종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 법적으로 정식 고시가 된 도로뿐만 아니라 2번처럼 건축 원하신 곳에 행정청이 지정한 도로까지. 건축 허가 등 뭐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 왔을 때 행정청이 바로 지정을 해줘도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 더 있어요. 방가루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예외. 자, 시장건설구청장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한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이것도 예외적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 계단으로 만들어진 도로. 우리 경사진 곳에 집들이 있으면은 여기 일반 도로가 아니고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끔 연속국에서 보시면은 그 드라마에 보시면은 아주 그 잘 못 사는 곳을 할 때 그 도로 쫙 나 있는 게 계단으로 쫙 돼 있는 거. 그 도로. 그러면 계단으로 된 도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차량 통행은 거의 안 되죠? 그 도로 상상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행과 자동차 둘 다 가능한 여기에 대한 예외가 되고요. 최소 보행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4m에 대한 예외가 돼요. 3m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도 도로로 인정해 주니까 그런 도로에 접하면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m 이상. 그리고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막다른 도로에서 그 도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그래서 보통 도로는 통과도로예요. 통과도로. 쭉 통과되는 도로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막다른 도로, 막힌 길, 막힌 골목길, 막다른 도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그 요구되는 폭 이상을 갖췄다. 그러면 도로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 표가 이제 그 박스에 있는 표인데 여기하고 평사지 거의 뭐 낸 적은 없는데 하더라도 나중에 살짝 하실 거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 인정받고요. 이 도로 개념을 하셨는데 그 아래 대저도로의 관계, 요게 제일 유명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얘기 접해야 된다. 그래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지가 만약에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근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시골에는 적용이 안 돼요. 적어도 동읍 이상에만 적용되는, 이게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동읍 이상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과 예외까지 다 볼 겁니다. 원칙 보세요.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 규정이에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때도 도로 개념의 괄호 속에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런 도로엔 접해봤자 소용없다. 자,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 부분이 2m 이상 접하면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많이 접해도 좋지만 최소 2m 이상 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 2m. 왜 여기서는 2m예요? 여기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을 이용할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니는데도 이 정도 안 돼도 되지만 최소 차도 같이 다녀야 되잖아. 차가 접하는 부분으로서 들어와서 주차했다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집 차랑 교차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자기 집에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m 접하면 된다는 거지. 아까 도로 너비는 교차는 돼야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원칙이. 그런데 많이 접해도요, 어떤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거. 도로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대지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고속도로가 됐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됐든 사람은 못 다니는 이런 도로에 접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게 접하고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다닐 수 있나요? 다니려면 그래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려고. 딱 여기 나간 다음에 그냥 불이 나게 뜁니까? 번개처럼? 죽어. 아무리 빨라도. 차도 못 다녀, 차도. IC를 통해서 들어가지 어떻게 일로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로 개념, 우리 대저도로 관계에서 도로 개념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둘 다 가능해야 돼.
아까 계단식 도로처럼 보행만 가능한 거 가능해. 근데 보행마저도 안 되는 도로라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보행이 안 된다는 도로죠? 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무리 접혀서 소용없다. 최소 사람은 다녀야 되니까. 보통 도로에 2m선 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로서 이렇게 안 접해도 되는 거 더 접해야 되는 두 가지 예가 존재해요. 넘겨보세요. 예외로서 동그라미 1번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까 그렇게 2m선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건축의 대지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세 가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아니 지금 출입하라고 접하라고 있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2m선 접하지 않아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뭐 1m 50cm 접하고 있는데 상관없다 만약에 이렇게 인정이 되면, 행정적인 인정해 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해당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다. 결국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만 이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주변에 광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광장, 공원, 유원지, 어떤 곳이냐? 법에 의해서 건축이 앞으로도 금지가 돼 있죠? 여기 건축물 못 짓게 돼 있잖아? 그리고 공중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잖아요. 이걸 예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이 직접 접하지 않지만 아무나 다닐 수 있고 앞으로도 건축물에 안 들어서니까 그냥 이걸 통해서 다니면 되겠네요?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다닐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 여러분 농막이라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농막. 원두막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뭐. 원두막도 농막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막은 농민들이 어떤 휴게 등의 목적으로 간단하게 설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뭐 밭에서 뭐 농사 짓는 거 힘든데, 농사 짓다 보니까 힘드니까 우리 막걸리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 막걸리 먹고서 어이구 힘들어서 먹었더니 에너지 보충되는데 졸려요. 그러면 그냥 밭에 누워서 잘까요? 어디서 자야 돼? 이런 거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농막. 잠시 휴식 용도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뭐 농기계를 보관할 수도 있고, 그게 농막이거든요. 원두막도 한 종류로 보시면 되고. 그럼 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로에 접하든 말든 필요한 농지에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 안 접해도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래서 농막 같은 경우 혜택을 주는 건데, 정작 농민들이 잘 안 쓰고 도시에 있으면서 이제 그 농지를 농촌에 가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제 별장용으로 쓰기도 하죠. 이런 규제가 들어가니까 농막 2m선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기존의 강화라고 해서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괄호 속의 공장은 3,000 이상이고 다시 예외고, 이런 2,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괄호 속에 다시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 막 예외의 다시 예외가 나오고, 이런 대지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하여튼 예외가 있으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통 건축물이 2m에서 접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이 여기 이번에 들어서는 것처럼 넓어. 연면적이 2,000 이상. 공장은 3,000 이상이지만, 공장은 따로 3,000 이상이지만, 보통 2,000 이상. 뭐 크다는 기준을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크다는 기준은 1,000, 3,000, 5,000만 막정. 근데 여기는 2,000이에요. 2,000. 참 2,000 이상을 큰 걸로 여기서 보는 게 특이한데 공부하기는 좋아요. 자, 우리 2,000 이상이 연면적이라면 여기에 한 집이 주로 살겠어요? 여러 집이 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가 여러 대가 있다? 교차할 필요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부분이 4m 이상 접하라. 딱 2배잖아. 4m 이상. 그것도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4m 이상 접하라. 기억하기 좋은 게, 하필 큰 것 중에서도 2,000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 건축에서 2,000, 2가 추가됐죠? 2가 추가됐으니까
원칙적 도로 너비에도 2 더하고 접하는 부분에도 다 2를 더했는데 2천이 등장하면서 다 2를 더한 결과잖아. 너비 6m 해상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상. 다 2를 더했죠. 그죠? 공장은 보통 크니까 3천 이상부터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또 2천 이상이라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2m 접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니까 아니 축사 작물사는 왜 여기서 제외냐. 자 우리 축사인데 굉장히 넓어. 2천 이상인 축사 있다고 봅시다. 누가 살아요? 축사에는 소돼지. 작물 재배사는 누가 살아요? 농작물이. 사람 사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사람이 사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해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접하라고 한 거지. 아무리 넓어도 동식물이 사는 곳이라면 동식물이 우리 일주일 동안 여기 갇혀갖고서 사육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주말 되니까 이제 바람 좀 쐬고 오자. 차 끌고 나갔다 와요?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만 드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어도 이렇게 접할 필요가 없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2m 접하면 되게 여기서 제외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걸 전제로 하지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많이 접할 필요 없지 그래서. 됐고 대조 들어간 건 아주 세밀하게 봤어. 세밀하게. 그 다음에 뭐 건축선 이런 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출제 비증상 나중에 보셔도 된다고. 자 넘겨보시죠. 327쪽에 327쪽에 자, 이제 대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번 저지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접한 도로가 있겠죠. 이 대지가 도로보다 높아야 주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럼 안 들어보셨구나. 자, 이렇게 이게 대지야. 이게 도로고 인접한 도로고. 그럼 이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다라면은 배수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기 비 떨어온 게 다 비 떨어지면 여기에 고일 거 아닙니까? 낮은 대지에.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낮은 땅을 사게 되면은 건축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서 높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토하는 이유거든요. 이 규정에 위배되면 허가 안 나오니까 모든 규정에 맞아야 허가 나오거든. 그래서 성토하는 이유죠 이게. 자, 하여튼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배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낮아도 되는 예외는 존재해요. 다만 건축물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번의 대지안의 조경. 자, 우리 대지 파트는 이제 조경과 공개공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대지안의 조경이다 그러면은 조경 의무부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예요. 건축 연면적 등과 상관없이 대지 면적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그 아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조경 의무에 대한 얘기라고. 조경 의무. 적어도 대지 면적 한 200제곱미터면은 평수로 한 60평? 330이 딱 100평이니까 이 정도 되는 대지에 건축할 때는 적용 의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도 안 되면 적용할 필요 없지만 나무 같은 거 심어서 좀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 좀 정서에 도움이 되라 이거예요. 콘크리트 건물만 짓지 말고 200 이상이 되지. 그런데 여기 적용 의무에 해당돼도 때에 따라서는 적용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200 이상인 대지 할 때는 원래 적용해야 되는데 자, 우리 녹지 지역에 짓는다. 적용해야만 될까요? 녹지 지역 왜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녹지가 좋으니까. 녹지 자체가 좋은데 인간에는 적용 뭐라고 이거 사실 인간에는 거 얼마나 별 볼 일 없잖아요 이거. 예? 자연 조화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녹지지역에 안 해도 돼. 그럼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에 짓는다. 해야 돼? 관리지역에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관리지역에 건물이 많아요? 자연이 더 많아? 그러면 할 필요. 농림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게 녹지와 비도시 아니에요? 녹지와 비도시. 왜 녹지에서는 씩씩하게 대답을 하더니 관리지역 하니까 왜 또 이것을 해야 된대? 계속 용도 지역에서 제가 계속 써먹는다 그랬죠? 개발보전 도시냐 비도시냐 아니면 주상공이냐 녹지 비도시냐. 우리 다 똑같은 거지. 제가 계속 써먹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녹지와 비도시면 자연환경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사를 위해서 축사 해줄까요? 축사해? 왜 또 소돼지 또 해주라고? 가설건축물이면 뭐 잠깐 쓰는 거로서 무슨 몇 년 시켜야 되는 적용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대지 염분이 함유돼 있다. 해안가에 매립지라서 염분이 소금기 엄청 많아. 해줄까요? 그래도 그때는 안 해준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고 여기서 이것을 그래도 강론파트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구별하는 문제인데 단지 여기서는 그래서 다른 지금 했던 것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어렵게 낼 때는 이 숫자를 바꿔내거든요. 숫자랑 관련된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 자, 먼저 숫자 전에 제가 했던 거 볼까요? 방가로 2번에 적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거. 녹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야? 9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걸 관농자 얘기잖아요. 1번, 9번이 녹지와 비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9번에서는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계 구역에 건축하는 것은 다시 제외죠? 계속 같은 원리라니까.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계 구역은 개발이 돼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해야 되고 여기서 다시 제외고. 또 예를 들어서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해도 죽는데 소금기에서 죽는데 해서 뭐합니까? 아니면 건축의 용도 특성상 적용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아니 불합리하다는데 왜 돈 들여서 적용할 건데 도대체? 당연히 안 해도 되지. 그 아래 축사, 수도지로서 해줄 필요 없다. 그 아래 가설건축물까지 해줄 필요 없다. 그 정도 얘기들은 뭐 10번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0번은 조례니까 됐고 여기서 2번, 3번, 4번이 공장에 대한 얘기고 8번이 물류세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2번, 3번, 8번에 나온 숫자 정도를 주의하시면 어렵게 날 때도 다 상관없고 일단 공장은 2번, 3번의 작은 공장은 공장이니까 안 해도 작은 공장이니까 조경을 하는 의미가 거기 와서 막 산책하고 할 때 그 조경 이런 거 보면 나무 보고 참 그 정서순화하라는 얘기인데 작은 공장이면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죠. 물건 생산 열심히 근무 시간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와서 조경에 산책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작은 공장을 생산에만 전념하라고 적용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작은 공장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일만 하나. 퇴근 시간 되면 나와서 이제 다른 데 가겠지. 생산하는 동안에 근무 시간에는. 이것도 큰 공장이면은 생산 인력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클 때는 해야 되고 작은 공장을 얘기해요. 물류에서도 마찬가지 취지고 물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다는 공장을 표현하는 게 지금 당장 뭐 숫자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짓는 공장. 아니면 그 아래 연면적 크기에서는 1,500 미만.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서는 대지 면적 기준에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를 작은 공장으로 공장의 연면적 크기 자체는 1,500 미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4번은 산업단지의 공장이라고 해서 산업단지는 공장만 모여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다 적용할 필요 없다. 생산만 잘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8번도 잘 바꿔냈다고 그래서 8번이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이에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여긴 대지 면적으로 안 따지고 연면적은 똑같이 공장처럼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이면 안 해도 된다는데 가로 속에 주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요 예외까지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작은 물류에서는 물류만 잘하면 되니까 굳이 적용할 필요 없다. 역시 이렇게 보는 건데 주상에서 짓는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주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업지역에서는 앉아서 생산한다니까 주상에는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결국 공업지역에서 할 때 녹지비도시는 원래 제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작은 물류에서는 주의하실 게 공장과 달리 주거 상업지역에 많은 사람 다니는 주거 상업지역에 할 때는 아무리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를 봅시다. 뭐 건필융지는 이것도 다 국회법의 원칙인데 건축법 예의가 존재하는데 7번의 공개 공지 한번 봐주세요. 7번의 공개 공지. 일단 기본에서는 더 많이 나온 것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온 것 위주로 공개 공지. 자, 그럼 공개 공지를 또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공지 앞에 공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 공지라는 게 빌공짜 땅지자. 건물 다 안 짓고 비워놓은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공지 규정도 따로 있어요. 이 대지가 있을 때 건필융지사를 이렇게 져야 되지. 건축으로 안 지은 땅이 이게 공지라고. 건축으로 안 지은 땅이 공지인데 이거는 공지 앞에 공개가 붙어 있으니까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다.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취지가 큰 건축물 가진 사람, 그것도 어떤 건축물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물을 가진 자는 많이 찾아주는 그 불특정 다수인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이 돈만 빼먹지 말고 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공개된 공지라고. 그래서 우리 공개된 공지를 보시면은 설치가 돼 있는 곳을 생각을 하시면 주로 긴 의자는 꼭 있어, 의자. 이런 각자 앉는 의자는 없어요. 연결된 긴 의자가 있거든. 긴 의자 갖다 놓고 파고라지를 갖춰놓고 조각하기도 하고 대부분 조경은 하지, 조경은. 왜냐하면 확보해야 되는 공개공지 면적의 조경 면적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속편하게 조경도 많이 합니다. 조경을 하거나 긴 의자 같은 거 나무 심어놓은 이게 공개공지예요. 겉에 땅 중에 건물 안 짓고. 건축물 내부에 들어가면은 공개 공간으로 설치도 상관없어요. 내부에 있는 게 공개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 내부에 역시 긴 의자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고 막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영업용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공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많이 구경했을 거라고. 공개 공지 설치 의무가 그래도 설치해 있는 게 많으니까 어디서 구경하셨나요? 연상을 해보시면 백화점에 가면 있다니까 분명히. 또 에? 광장에? 철산 상업지구에? 상업지구? 예. 광장 있는데 있다? 안양천에도 있어요? 긴 의자가? 그건 그냥 하청 복지 차원에서 그냥 운동하다가 쉴 사람 쉬라고 한 거, 그건 공개공지는 아니에요. 예. 주차장에 없는데, 이거 참, 오늘 아니, 여러분들이 쇼핑을 안 하시고 막 그래서 거의 잘 못 보시는구나. 막 건전하게 가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양천에 가서 운동하고 해서 그참 백화점이 된다고. 대형 쇼핑센터 다 있어요. 게다가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걸 얘기하거든. 연면적 5,000 이상. 뭐 이마트 홈플러스 다 있다고 그런 거. 5,000 이상 큰 걸 전제로 해서. 동네에 있는 건 말고. 응? 영화관에 가도 뭐예요? 영화관에 가도. 영화관에 매표소 앞에 보면 긴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쉴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공개 공간이야. 영화관에도 큰 영화관에 보여. 큰 영화관에 5,000 이상.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터미널에도 있어. 터미널에 가서 많이 보여요. 터미널. 여기 광명 터미널 있나요? 있으면 가봐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터미널에도 가서 보이고, 종교시설 큰 교회 같은 데 가도 보이고, 숙박시설 이런 데도, 아니면 업무, 뭐 그 정도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느낌 잡게 해드리려 했지 아직까지 무슨 건축물을 이걸 구체적으로 묻는 건 잘 안 물어요.
근데 뭐를 구체로 묻느냐? 이거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5천 이상인 지금 연상했던 그런 건축물을 어느 지역에 지을 때 짓냐 이건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5천 이상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큰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는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취지를 갖고서 판단하셔야 돼. 자, 우리 공개공지가 그런 취지라면 공개공지는 사람 조금 뭐 5천 이상 큰 거니까 녹지 비두시는 그런 거 아예 잘 못 들어가고 주로 주상공에서 문제가 될 텐데 주거, 상업, 공업, 생활 중에서 어느 생활과 관련해서 공개공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상업생활과 관련해서 일단 필요하지. 많은 사람 막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상업지역, 상업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하고 또 어느 생활과 관련돼 있을까요? 주거생활과도 관련이 있어요. 주거생활과도. 주거지역에서 뭐 전업주부님들이라 하더라도 뭐 거기서 뭐 집에서만 있냐고 스트레스 받는데 와서 영화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주로 그 소비계층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상생활, 공업생활과는 관련이 없어요. 공업생활과 관련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업지역에서는 생산에 전념해야 된다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해놓고 와서 자꾸 와서 떠들으라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퇴근 시간 되면은 길 근무 시간 끝나면은 또 공개공지 활용할 거 아닙니까? 아, 누가 퇴근하고 거기 계속 있어요? 퇴근하면 얼른 벗어나서 상업직이나 주거직으로 오지. 그러니까 주상권 생활 중에서 어느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요? 주상생활과만 관련돼 있는 것이 공개공지 취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공개공지를 보시면 자, 그러니까 공개공지 설치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의 방가로 1번에 해당하는 지역의 방가로 1번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 2에 해당하는 건축물 방가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까 제가 5천 이상의 큰 건축물을 상상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의정한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방가로 1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을 텐데 어느 지역에 짓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방가로 2번의 대상 건축물은 아직 세밀하게 낸 적은 없어요. 방가로 1번 보시면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주거, 준주거가 나와 있네. 일반주거, 준주거. 자,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일준 세 가지죠. 전용주거가 빠져 있죠. 전용주거에서 지을 때는 적용 안 받습니다. 일반주거, 준주거만. 아니 주거생활에 관련되는데 왜 전용주거는 빠지느냐? 전용주거기 때문에 말이에요. 전용주거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양호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종근생 중에서 웬만한 건 못 들어가는 게 전용주거예요. 예를 들어 전용주거면 양호한 주거이기 때문에 노래방이나 식당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런데 5천 이상의 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냐고. 주거환경 망가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주로 일반주거, 준주거가 대상이고 전주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상업지역은 당연히 다 들어가요.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 전용 일반 공업이 다 안 되잖아요. 그걸 특히 구별하시라고. 아니 주상생활과 관련이지 공업생활과는 관련 없는데 왜 준공업에는 들어가느냐? 왜 들어갈 것 같아요? 준공업은? 그래서 공업지역이지만 주거상업과 관련돼 있는 게 준공업이잖아요. 우리가 이 개념 배울 때 주거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공업이지만 주상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만 들어가는. 그래서 다른 공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보시라고 해서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주거에서 일반 주거는 설치 대상에 들어가지만 일반 공업은 아니거든요.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들어가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상과 관련돼 있다 해서 정확히 보세요. 4번에 그 밖에 뭐 시장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정공간의 지역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행정청이 따로 지정하는 땅을 얘기하고 주로 1, 2, 3, 4번을 그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치 대상 건축물을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1번처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넓은 걸 전제로 해서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게 아까 대형 영화관이 이런 데 들어가고요. 정규시설 큰 교회도 들어갑니다. 판매시설 아까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지만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터미널,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5천 이상 이건 좀 대충 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확보할 때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부분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는 부분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확보를 하더라도 최대치가 대지 면적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지 면적을 만약 10%를 넘어서 20%, 30% 정할 수 있다? 그 비싼 땅을 그만큼 이용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민 갈래 하고 이민 갈 수도 있어요. 네? 10%가 최대, 10%를 넘기지 못해요.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정도 일단 공개공지는 이 정도 핵심만 자 보여드렸고 또 넘겨보세요. 그럼 높이 제한이 나오네. 높이 제한 333쪽에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높이 제한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과 2번 두 가지인데 1번은 그냥 건축의 높이 제한 보통 부르면 바로 1번이에요. 이거를 뭐 가로 속에 구별하시라고 가로 높이 제한하고 따로 참고로 적어놨지만 법조문의 그냥 이름은 건축의 높이 제한입니다. 어디나 적용되는 보통의 높이 제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2번은 1조건 확보를 한 높이 제한이라고 해서 이거는 남의 1조건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게 특수한 높이 제한이고 자 먼저 1번의 보통 높이 제한을 보시면 방가로 1번에 허가권자가 통제합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가로구역별로 가로구역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로구역을 높이 제한은 자 제가 도로를 그리면 자 도로를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도로를 그렸다 그러면 가로구역 4개를 제가 그린 거예요. 지금 가로구역 4개를 가로구역에서 가로가 가짜가 거리 가짜에 로가 길로 짜잖아요. 거리의 길이 가로야. 거리의 길이 가로. 거리에 있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가로수. 거리에 있는 등불이면 가로등. 그 가로라고. 그 가로. 그럼 가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 가로구역이라고.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 4개를 그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 건물이 속하는 가로구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 뒤에 바로 도로 있죠? 그 옆으로 이렇게 도로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겠죠? 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이렇게 돌고 그 옆에 또 있죠? 면적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아유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 그럼 광명시에 가로구역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셀 생각하지 마라. 엄청 많으니까. 도로 도산 게 하나에 다 가로구역이에요. 엄청 많아. 네? 그런데 이거를 광명시장이 예를 들어 허가권자니까 광명시장이 필요하면 이 가로구역에서는 높이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로구역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의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된다라면 이 가로구역별로 높이 통제하다가 시간 다 가. 임기. 예? 너무 많다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허가권자가. 그런데 특수한 높이 제한이 2번 1조 등 확보한 높이 제한이라고 해서 이게 오히려 그래서 높이 제한 중에서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아무 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조 등 확보한 높이 제한을 보시면 여기다 그래야 되겠네. 태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집을 져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남향이지. 동향이 아니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만 제가 적어놨어. 남쪽과 북쪽만. 태양은 남쪽에 떠서 이렇게 비추는 원리이기 때문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사로집니다만 우리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태양은 남쪽에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을 보려면 이렇게 비추는 구조니까 남향으로 져야 된단 말이에요. 동향으로 지으면 오전에만, 서향으로 지으면 북향으로 지으면 나는 이제 어둠 속에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비추는 원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 대지가 예를 들어 많은데 여기 대지 이제 건축을 한다 한번 볼까요? 여기 대지 건축을 하는데 기존의 건폐율 용도를 제한 속에서 지을 수 있는데 지을 수 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건폐율들이 높아서 이 정도 지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한 없이 지었어.
짓게 되면은 이 대지 기준에서 이쪽이 정북 방향의 대지가 되고요. 이쪽은 정남 방향의 대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음껏 짓게 되면 통지 없이 짓게 되면은 어느 쪽에 일조권을 침해합니까? 그렇죠. 여기 일조권을 침해하죠? 햇빛이 여기 걸려서 안 들어오잖아. 여기 햇빛 안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여기 건축물 짓더라도 햇빛 못 받겠네?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욕심대로 짓지 말고 원칙을 해서 이쪽에서부터 띄우는 거야. 예외적으로 여기서부터 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하지만 원칙은 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과의 대지와의 경계선이 여기라면은 여기서부터 띄우는 거리에 따라 높이가 만약에 좀 더 결정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짓는다라면 햇빛은 통과되잖아, 이쪽으로. 이러라고. 그 대신 이렇게 짓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만 짓게 되니까 이 부분을 못 짓게 되죠, 그죠? 이만큼 토지 이용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조권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면 안 받는 것보다 손실이 큰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더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띄우느냐가 중요할까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공인중개사에서 알아야 될까요?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까? 적용 범위를 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자꾸 숫자만 신경이 쓰여갖고 이 적용 범위는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왜 나오지도 않는 걸. 여기 9m까지는 최소 1.5m 이상 띄워라. 9m 넘는 높이는 그 높이의 반 이상 중에서 조례가서 하는 것에는 띄워라.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물론 내려면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낸 적은 없어 지금까지. 근데 적용 범위는 주로 물었지.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공인중개사 알아서 뭐 하는데 손님한테 설명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적용을 받는다면 그만큼 가격은 떨어져야 되니까 그 적용 범위가 중요한 거지. 자, 적용 범위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공개공지는 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은 어느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거생활과만. 주거생활과만. 공업은 생산하니까 그 빚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주상 중에서도 상업은 안 해요. 여기는 주거생활. 왜냐하면은 상업지역에서 직사광선이 아주 하루 종일 잘 들어온다. 망해요. 오히려 제품 변색되고 망가진다니까 직사광선 바로 쬐게 되면은. 그래서 상가 건물이 남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볼 때는 따로 그러려면 햇빛이 안 들어야 되는 차양 시설을 따로 설치해서 햇빛 막아버린다고. 과자에도 직사광선은 피해서 보관하지 이런 말 경고 문구 들어가 있죠? 과자에도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주거생활에서 햇빛을 잘 받아야 몸이 건강해지거든. 안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햇빛 좋아하죠? 네. 단지 피부 때문에 일부러 막으려고 탈까봐? 선크림 바르고 오셨어요 오늘 올 때? 그래서 이렇게 바르더라니까 다 여자분들은. 제 와이프 제 딸 다 흐린 날에도 바르던데. 흐린 날에도? 그럼 흐린 날에 왜 발라? 자외선은 통과돼요? 흐린 날에도? 그런가? 그러면은 나무 밑에 있어도 자외선 받나요? 나무 그늘 밑에? 그래. 그래서 옛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그냥 오히려 흐린 날이고 막 비 올 것 같으면 아주 바람 이렇게 불고 좋아서 그냥 가서 신나게 가서 수영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타는구나. 그게 안 탈 줄 알았는데. 뭐 자외선이 구름을 뚫고 들어오나? 여러분 얼굴 흰 사람이 더 잘 타나요? 까만 사람이 더 잘 타나? 그것도 특이하죠 그거? 멜라니스 때문에 그래? 저는 하여튼 선크림 안 바르는데 제 와이프는 엄청 바르더라고. 피부도 그런데 발라도 저보다 하얗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구나. 자, 주거 생활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자, F는 여기서 찍어서 올리는 걸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 몰라. 자, 적용법이라면 일단 원칙이 어떠한 건축물이든지 간에 이거를 어느 지역에 지을 때 적용받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취지가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더라면 그럼 주거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받는 걸 아셔야 돼요.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죠? 그러니까 전원주거에서 지을 때 일반 주거에서 지을 때도 적용을 받죠. 준주거도 있는데 주거지역인데 이건 아니야. 전원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만 적용받습니다. 준주거는 주거지역인데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받는 것 같아요. 준주거가. 상업업무기는 보완이 필요한 게 준주거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은 계속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도. 만약에 주상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랑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주거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이지만 오히려 이게 상업업무기능 보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과 일반 지역에서 짓는다는 무조건 적용,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이고 따라서 공동주택은 확대 적용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전용과 일반 주거도 일반 건축물에 속하니까 일단 적용받는 건 당연하고 준주거 등 다른 지역에 지을 때도 확대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제일 비싼 곳이 중심상업, 두 번째 비싼 곳이 일반상업. 중심과 일반 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과 일반 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심과 일반을 제외한다. 자, 우리가 중심과 일반 상업은 랭킹 1, 2위로 비싼 곳인데 세분화돼서 보더라도 이 비싼 곳이면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 용도를 항상 높은 데인데 여기 일조권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제한한다? 이용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중심과 일반은 아무리 공동주택이다 하더라도 적용 안 합니다. 그 대신 이것만 아닌 곳이면 다 적용한다는 거 공동주택. 그래서 일단 적용 범위를 보신다면 적용 범위를 많이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물었는데 이게 예외니까 예외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보시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중심과 일반에서 짓는다 그 얘기만 나오면 그것만 적용 안 받고 나머지는 다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어디서만요? 전용과 일반지에서 지을 때만 적용받는다. 이 적용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보세요. 자, 그러면 2번의 일조당학구나 높이 제한을 보시면 1번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원칙으로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때도 원칙은 다시 정북반을 튼 높이 제한이 되잖아요. 동그라미 1번의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햇빛 받을 수 있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북쪽에서부터 띄우는 게 원칙이 되는데 얼마 띄우는지가 기역번의 높이 9m 이하까지는 인접대지 경계에서 최소 1.5m 이상은 띄워라.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이면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중에서 최소 2분의 1 이상 띄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게 원칙이지만 넘겨보세요. 예외적으로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지금 이쪽에서부터 띄우는 게 원칙인데 남쪽의 대지 경계에서부터 띄워야 되는 예외도 존재해요. 사실 자연법칙상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남쪽에서 띄우는 게 유리하다면 이런 근거 구조를 마련해 놓은 건데 예외적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남쪽이고 북쪽일 때 대지가 있는데 원래는 북쪽 대지와의 경계선부터 얼마 띄워서 이렇게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에 이제 이 도로가 있다라면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지을수록 이쪽에 땅 활용 가능성이 더 올라가죠, 그죠? 식당 어떤 생각해봐, 이렇게 뒤로 가 있어 여기다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이게 남쪽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인데 예외적 현상으로서 이때는 어느 때부터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지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곳, 새로 개발하는 곳. 예를 들어 우리 배웠던 도시개발을 하든 정비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막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다 밀어버리고 새로 개발해서 토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을.
그럼 이 땅도 원칙은 북쪽에서부터 얼마 띄우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남쪽에서 띄우더라도 같은 아까 1.5m 그런 기준을 쓰기 때문에 남쪽에서 띄워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새로 짓는 것이니까 남쪽에서 띄우더라도 결과적으로 거리는 확보가 되네요. 띄어 있는 거리는. 이게 이제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한다면 남쪽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 것만 대비해서 하니까. 그런데 아예 정북방의 대지가 보통 대지가 아니야. 앞으로 건축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하천이요, 하천. 하천이 무슨 대지입니까? 건축법상 그냥 일필지가 대지라니까. 하천이야. 아니면 도로야, 도로. 그럼 앞으로도 법적으로 여기 건축물이 금지되어 있죠?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이쪽 신경 안 쓰고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 정북방의 대지 소유자 합의를 해서 합의를. 이 사람 일조권을 침해도 되는 것으로 돈 받고 합의를 해주겠죠. 그럼 이쪽 신경 안 쓰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크게 자 보세요. 반가리 2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0이지 않은 높이하로 할 수 있다. 남쪽에서부터 할 수 있다 예외인데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박스의 1번부터 6번까지가 새로 개발하는 곳이에요.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곳.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1번에 택지개발지구가 됐든 그 아래 대지조성사업지구가 됐든 지역개발사업 예를 들어 5번에 도시개발구역 6번에 정부구역까지 새로 개발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7번 8번이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제가 이렇게 말했던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자 7번 보시면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다. 그쪽에 건축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정북방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가리분의 공도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자, 우리 공동주택 이렇게 해놓고 괄호 속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서 지을 때다. 이런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해서 영유자 높이하로 해야 된다. 즉 일조권 높이한 높이 제한을 제공받는다. 이 정도만 일단 이 정도만 10분 쉬세요. 좀 지났네 쉬는 시간이.